68세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발톱을 깎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엄지발톱에 검은 줄이 생긴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병원에 가보니 흑색종 촉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손톱, 발톱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톱이 움푹 들어가거나 색이 변한 적 없으신가요? 발톱이 두꺼워지거나 부스러지진 않나요?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손발톱 변화의 70%는 우리 몸의 건강 이상 신호라고 합니다. 특히 당뇨, 간질환, 심장질환, 폐질환의 초기 증상이 손발톱에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첫째, 손발톱 색깔 변화가 알려주는 질병 신호, 둘째, 손발톱 모양 변화로 알아보는 건강 상태, 셋째, 즉시 병원에 가야 할 위험 신호와 일상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손발톱으로 건강을 체크하고 큰 병을 미리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먼저 손발톱 색깔 변화가 알려주는 질병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손톱은 분홍빛이 도는 투명한 색입니다. 이것과 다른 색이 보인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창백하거나 하얀 손톱은 빈혈의 신호입니다. 손톱을 5초간 꾹 눌렀다가 놓았을 때 분홍색으로 돌아오는데 3초 이상 걸리면 빈혈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숟가락처럼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하얀 손톱은 철분 결핍성 빈혈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 혈액내과 조사에 따르면 철분 결핍 환자의 85%에서 이런 손톱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둘째, 노란 손톱은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무좀균 감염입니다. 발톱이 노랗게 변하면서 두꺼워지고 부스러진다면 조갑진균증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30%가 이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톱까지 노랗다면 다른 질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폐질환이 있으면 산소 부족으로 손톱이 노랗게 변합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면 당화 현상으로 손톱이 노래집니다. 간질환이 있으면 황달로 인해 손톱이 노랗게 보입니다. 셋째, 검은 줄이나 점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손발톱에 세로로 검은 줄이 생겼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특히 줄이 점점 넓어지거나 진해진다면 흑색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통계에 따르면 손발톱 흑색종의 5년 생존율은 조기 발견 시 95%지만 늦게 발견하면 30%로 떨어집니다. 단, 멍처럼 보이는 검은 점은 대부분 외상으로 인한 출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위로 올라가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같은 자리에 있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넷째, 파란색이나 보라색 손톱은 산소 부족 신호입니다.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 손톱이 파랗게 변합니다. 특히 추운 곳에서 손발톱이 파랗게 변했다가 따뜻한 곳에서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레이노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신부전이 있으면 손톱이 지속적으로 청색을 띱니다. 이런 경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다음은 손발톱 모양 변화로 알아보는 건강 상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손발톱 모양도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첫째, 곰봉 모양 손톱은 심각한 질병의 신호입니다. 손톱이 시계 유리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손가락 끝이 북채처럼 굵어집니다. 이는 만성 저산소증의 증상입니다. 폐암, 폐섬유화, 심장질환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연구에서 폐암 환자의 35%에서 곰봉 손톱이 발견되었습니다. 간단한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양쪽 검지 손톱을 맞대어 보세요. 정상이면 가운데 다이아몬드 모양 공간이 보입니다. 곰봉 손톱이면 이 공간이 없습니다. 둘째, 가로줄이나 세로줄도 의미가 있습니다. 가로줄은 보호선이라고 합니다. 큰 병을 앓고 난 후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깁니다. 항암치료, 심한 감염, 영양실조 때 나타납니다. 손톱은 한 달에 3mm 자라므로 줄의 위치로 발병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세로줄은 대부분 노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손톱의 수분이 줄어들어 세로 주름이 생깁니다. 하지만 특정 손가락에만 깊은 홈이 있다면 외상이나 건선을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손톱이 잘 부러지는 것도 건강 신호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손톱이 건조하고 잘 부러집니다.
단백질 부족, 비타민 부족도 원인이 됩니다. 특히 비오틴 부족 시 손톱이 얇아지고 갈라집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조사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 60%가 손톱 이상을 호소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치료 후 3개월 내에 개선되었습니다. 넷째, 손톱 주변 염증도 놓치지 마세요. 손톱 주변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고름이 나온다면 조갑주의염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감염이 쉽게 일어나고 잘 낫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손톱 주변 살을 뜯는 분들이 많은데 세균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작은 상처도 큰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즉시 병원에 가야 할 위험 신호와 일상관리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첫째, 급히 병원에 가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검은 세로줄이 점점 넓어지거나 짙어질 때, 손톱이 저절로 빠지거나 들릴 때, 손톱 밑에서 출혈이 반복될 때, 손톱 변형과 함께 체중 감소나 피로감이 있을 때는 즉시 진료를 받으세요. 특히 한 개 손톱에만 변화가 있고 점점 심해진다면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손톱에 동시에 변화가 있다면 전신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정확한 진단을 위한 병원 방문 팁입니다. 병원 가기 전 일주일은 매니큐어를 바르지 마세요. 손톱 본래 색을 봐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사진을 찍어 가세요. 변화 과정을 보여주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준비하세요. 특정 약물이 손톱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손발톱 관리법입니다. 손톱은 일자로 깎고 발톱은 살짝 둥글게 깎으세요. 너무 짧게 자르면 내향성 발톱이 됩니다. 큐티클은 함부로 제거하지 마세요. 세균 침입을 막는 보호막입니다. 손발톱 전용 보습제를 바르세요. 올리브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도 좋습니다. 하루 한 번 자기 전에 발라주면 갈라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톱 무좀 예방법도 중요합니다.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슬리퍼를 꼭 신으세요. 발가락 사이를 완전히 말리세요. 양말은 매일 갈아 신고 신발은 번갈아 신어 충분히 건조시키세요. 넷째, 영양관리로 튼튼한 손발톱 만들기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손톱의 주성분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계란, 콩, 생선을 꾸준히 드세요. 비오틴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견과류, 고구마, 시금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오틴은 손톱을 두껍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철분과 아연도 중요합니다. 소고기, 굴, 호박씨에 풍부합니다.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오늘 배우신 3가지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손발톱 색깔 변화로 빈혈, 간질환, 심장질환을 조기 발견하세요. 둘째, 손발톱 모양 변화로 폐질환, 갑상선 질환을 확인하세요. 셋째, 검은 줄 급격한 변화는 즉시 병원에서 검사받으세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한 가지는 밝은 곳에서 손발톱을 자세히 관찰하고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손발톱 건강 신호를 공유해 주십시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병원 진료 볼 때 꼭 물어봐야 할 3가지 의사 상담 잘하는 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